안녕하세요, 월전TV 대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수강생 7분께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폐찰이었습니다. 낙찰 가격대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가장 저렴한 매물과 비슷한 가격이었고요. 낙찰 결과를 듣고는 법원 내에서 모두가 말들이 많았습니다. 폐찰하신 분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는지, 이런 가격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죠. 이게 요즘 경매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와중에도 낙찰을 받고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실력자시죠. 모두가 좋아 보이는 물건은 인기가 있고 낙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낙찰 결과를 보게 되면요, 경매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높은 가격이다 보니 낙찰 실효성과 수익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강생분들이 좋은 사례를 통해 해법을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자들도 실력자만큼은 아니어도 좋은 물건으로 반드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수강생 두 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잘 나오지 않는 물건입니다. 상승장에는 잘 나오지 않죠. 이 두 분은 최근 각자 아파트 4건씩을 동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4건을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셨고, 이 중 1건씩은 매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건씩은 부동산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폐찰만 20번 이상 하는데 이분들은 4건을 동시에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한꺼번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을 보러 가면 하나씩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지면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한 분은 경매 물건을 보러 갔다가 부동산에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다 결심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물건에 대한 상태와 시세까지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막판에 급매 매물을 소개합니다. 입찰할 물건만 오직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급매를 소개해줘도 잘 듣지 않는 게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급매로 내놓는 가격을 들어보니 입찰 가격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왜 싸게 내놓느냐 물어보니 이거 빨리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취득세와 잔금 준비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도 안 팔리니까 결국은 가격을 많이 깎아서 포기하듯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융자도 없고 깨끗한 매물이었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었죠. 제시한 가격에서 200만 원 더 깎아서 결국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그 주변의 아파트 상황들도 마찬가지일 테니 조사해서 추가로 3개 더 싸게 매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건 모두 최근 낙찰받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예전에 낙찰받았던 아파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이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안 팔려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찬찬히 살폈죠. 이 또한 최근 낙찰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었고 가격을 500만 원 더 깎게 되었습니다. 대신 상태는 아주 기본이라서 리모델링 업체 한 곳을 택하고 4군데 동시에 진행을 하셨고요. 공사비 또한 좀 깎아서 싸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공사도 마무리되었고 각각 1개씩은 잘 팔았고요. 나머지는 가격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상승장이었습니다. 다들 아실 테지만 상승장 때는 급매 매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호가를 계속 높일 뿐 가격을 내리는 물건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반대입니다. 낮은 가격에도 잘 안 팔리니까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있는 곳은 더욱 싼 매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새 아파트 잔금 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똥줄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호가를 크게 내립니다. 지금의 하락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한때 저는 경매 전문이라 경매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또는 임장하다 보면 아주 저렴한 매물을 부동산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경매만 고집하지 마시고 급매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경매 투자 비율을 한 70%, 그리고 급매 투자 비율을 한 30% 정도로 배분을 하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는 급매만 찾는다고 하십니다. 매매 사업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만 하시는 분들은 폐차를 계속해서 고배를 마시고 계시고요. 좀 더 물건을 보는 안목을 길러서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을 검색해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초보가 이런 안목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위의 사례처럼 급매를 찾는 겁니다. 급매는 노력하면 결국 찾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초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좋은 급매물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급매물 찾는 방법 3가지. 첫 번째입니다. 흔히들 쓰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매물 나오는 정보의 대다수는 네이버 부동산에 있습니다. 네이버 창에 네이버 부동산 검색하시고 아파트, 지역명,
단지명을 입력, 기타 옵션에 급매로 설정해서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여기서 검색된 급매 물건이 정말 급매인지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급매 가격으로 나온 특별한 이유를 물으시고,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당장 팔아야 되는 이유로 나왔다면 시세를 확인합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을 통해 유사한 층수와 방향의 물건은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실거래 가격 대비 차이가 10% 정도는 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10%가 되지 않는다면 급매라고 해서 나중에 팔아도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과 친해져야 하는 방법입니다. 입주가 몇 개월 뒤에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주변 아파트에서는 급매물을 자주 내놓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를 선정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처음엔 아파트를 당장이라도 살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목적을 그대로 말씀하시고요. 맨손으로 가기보단 커피나 음료수를 두 손 가득히 들고 가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바카스, 비타 음료수는 들고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 더 많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서는 선체로 대화를 나누지 마시고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습니다. 비싼 가방을 테이블 위에 얹으시고는 투자를 목적으로 오셨다고 방문 목적을 밝히세요. 초반에는 눈도장만 찍습니다. 다짜고짜 급매물 내놔라 하면 내놓는 소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면을 트기 위해선 갈 때마다 스낵, 빵, 음료수 같은 선물은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몇 번 방문을 하다 보면 거기 소장님과 많이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가장 먼저 나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잦은 방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얘기가 아니어도 가볍게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로 TV, 드라마, 연예계 소식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친해지게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아주 좋은 물건으로 연락 주시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당장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급매물 찾는 방법 3가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정 물건을 공략하는 겁니다. 예정 물건이란 입찰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입찰이 예정된 물건을 뜻합니다. 이런 물건은 부동산에 한 번쯤은 미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물건은 등기부의 많은 권리들 때문에 팔리지 않고 경매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예정 물건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예정 물건 검색하기로 찾습니다.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누르시면 입찰 예정인 물건들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러나 입찰 예정인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 물건처럼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 번호, 주소, 소유자, 채무자 정보만 나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 겸 소유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이야기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대리인을 찾는 겁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리인은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라 의사와 목적을 잘 말씀해 주신다면 대리 역할을 잘 해주실 겁니다. 해당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매수 의향서를 넣거나 구두로 전달하셔도 되겠죠. 대리 역할을 하는 중개사분이 중간에서 잘 조율만 해주신다면 채무자 겸 소유자도 마음을 열 거고요. 빨리 팔아서 경매 과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럼 양측에서 가격만 결정되면 법무사를 불러 진행시킵니다. 말소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시거나 한날 날짜를 정해 현금으로 잔금과 채무 변제, 말소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잘 맡겨놓으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오히려 시중에 나오는 급매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높은 경쟁으로 입찰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해 요즘 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사례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장에서 보기 힘든 급매물은 하락장에선 특히 입주 물량이 있는 곳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이용하신다면 경매로 굳이 낙찰을 받지 않아도 급매로 매입해 매매 사업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팔면 수익이 꾸준히 발생이 될 겁니다. 경매와 급매물을 7:3 정도 섞어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급매 물건을 찾는 방법 3가지로는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지역명, 단지명, 기타 옵션으로 급매 검색해서 가격 순으로 찾을 수 있고요. 주변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서 10% 정도는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진정한 급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주변의 부동산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물건을 찾는 욕심보다는 친분을 쌓는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시고요. 부동산 얘기가 아니어도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도 방문하셔서 부동산 소장님의 눈도장을 찍는 겁니다. 방문하실 때는 양손 가득히 음료수나 스낵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경매 입찰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예정 물건을 검색하는 겁니다. 경매 절차는 진행되고 있으되 입찰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예정 물건을 검색하시면 입찰 일자가 정해지기 전에 남들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개를 받고 가격 결정에서 매입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매 금액 전달과 함께 채무 금액을 변제, 권리 말소와 함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더 저렴하게 매입해서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란 없습니다. 매번 받는 질문입니다만 시기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포지션과 부동산 종류의 변화를 주면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